아니 저도 5.18이면 저도 그때 7살 때, 저는 7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빨리 들어가가지고요. 1학년 때인데 아무튼 피난 갔죠. 저기 시골로. 광주에서 하루를 걸으면 이제 저희 아주 시골,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골 동네가 그 이웃한데 그 동네까지 걸어서 도망갔어.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장면만 떠오르는데 참 저희 공장이 월산 노탈이라고 아무튼 이런 도로가에 공장이 있었어요. 사거리인지 오거리인지 아무튼 여기. 그럼 여기 앉아서 저는 도로가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놀고 있는데 버스가 다 유리창 깨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막 시위하면서 그런 버스가 계속 지나가는 거를 그날 구경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여기 저희 도로가에 비석 공장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비석 공장이 다 비석들이잖아요. 동네 위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여기 지금 심상치 않다. 아는 분 집으로 밤에 피난을 갔던 것 같아요. 저희 도로가라. 그래서 그때 본 게 밤에 막 야광탄 날아다니는 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바로 이 뒤로 넘어서 쭉 가면 저희 시골로 이제 걸어서 이게 완전히 보면요 무슨 전쟁이죠. 가다가 군 트럭 같은 걸 보면 또 숨어 있다가 또 걸어서 그래서 쫙 시골로 가니까 이제 외할아버지 만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게 있다가 저는 1학년 때 아무 생각 없이 또 한 달 방학한 것 같아요. 한 달 그냥 쉬었어요. 다시 나오라고 할 때까지 시골에서 한 달 있다 왔는데 갔다 왔더니 저희 공장에서 일하신 분이 자전거 타고 괜히 여기 지나가다가 총 맞아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치료해드리고 이 동네에서도 누가 죽었네. 제 친구네 집은 총을 그냥 밖에서 갈겨가지고 집안에 총자국. 그러니까 좀 정상이 아닌 상태였죠. 그러니까 저기 국민들도 광주 분들이 뭐 광주에 있는 또 그런 자꾸 시위하고 하는 분들이 뭐 또 과격하게 한 부분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감안해야 되지만 이 나라의 정치가 국민들 그렇게 하고 자기 올라가려고 국민들이 있으면 아주 그때 여기가 광주가 한 거죠. 경상도에서도 다 많았어요. 어느 하나를 찝어서 그냥 일벌백계 하자 하고 밟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도가 될 수도 있었고 그게 꼭 광주라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냐하면 명분 없는 어떤 권력에 대해서 시위를 했던 거고 전국적으로 거기에 딱 집어서 저기 타켓으로 해서 한 거고 거기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아무튼 저는 제가 이제 역사학자 입장에서 봐도 그거는 권력이 명분 없는 권력이 그거는 국민들한테 불만을 품게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잘 풀어나가지 않고 국민한테 총을 쏘는 방식으로 푸는 거는 저는 왜 갑자기 드리냐면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매몰되다 보면 그 권력을 나는 꼭 얻어야겠다 하다 보면 국민들 죽어나가는 건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박정희 정권 때 마지막에요. 김재규 씨가 총 쏠 때 그 직전 상황이 경상도에 거기 어디죠? 데모를 많이 하니까 차지철이란 사람이 모택동은 몇 천만 죽이고 다 아무 일 없다. 권력 잡으려면 그 정도 해야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런 식으로 건의라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말에 동의하고 100만이고 쓸어버릴 수 있다. 탱크 몰고 가서 밟아버리면 된다. 이 권력의 속성이 무섭다는 거예요. 하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좀 희생하는 거는 정당하다라는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천안문 사태 때도 국민들 그냥 짓밟고 권자 유지하잖아요.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경각심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게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진 세상이죠. 그런데 좋아진 세상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 겪었다는 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나 어렸을 때도 겪었던 일인데 하는 게요. 진짜로 좋아지려면 그런 세대로부터 한참 멀어져야 되는데 이게 또 일어나려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6.25 일어나고 그런 일 없겠지 했다가 또 일어나고 임진왜란 터지고요. 다시는 이런 일 있겠지 얼마 안 있다 병자호란 또 터졌어요. 제가 봐서는 이게
깨어있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면 또 일어나고 또 세월호 같은 일 또 안 일어난다고 보장 못하죠. 또 이렇게 무방비하게 우리 국민들이 죽는 거를 못 돕거나 아니면 국민들을 살상하거나 하는 일들이 아주 먼 얘기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6.25 때 이승만 정권에서 죽인 그 억울한 우리나라 국민들만 어마어마합니다. 몇십만 죽였다고 하죠. 그럼 그 가족들은 지금 다 살아계실 텐데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권력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내 권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100만, 1000만 죽어나가도 괜찮다고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이 권력을 잡고 국민을 이끌고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5.18도 갑자기 이제 5월이 되고 보니까 그게 뭔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그런 동영상 도는데 차마 못 보시죠? 저도 못 봐요. 그 예전에 얼핏 본 것만 해도 이게 뇌리에 박혀서 저는 또 광주다 보니까 다 우리 옆 동네 살던 사람들일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무슨 빨갱이라서 그거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부가 어떻게 국민한테 이렇게 하나 또 총 맞은 국민들을 보면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라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또 변명하시겠지만 제가 그걸 객관적으로 다 인정하고 감안하고 보더라도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건 절대 그건 정치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다. 이 나라 전체에 엄청난 이런 한을 남기는 일이다. 지금 망월동 묘지 가보시면 저희는 역사학과니까 답사를 늘 그리 가요. 답사 때 풀어놓으면요. 그 어느 지역 학생이고 거기 가면 그냥 눈물 쏟습니다. 다. 왜? 그 묘소에 가보면요. 이렇게 사진들이 다 걸려있어요. 그 묘지에 사진들이 다 걸려있는데 정말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동네 아는 동생 같고 동네 아는 누나 같고 형님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진짜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 한 번씩 꼭 보고 오시기를. 그래서 뭐냐면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역사 안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전 다짐을 하고 제가 거기서 예전에 대학 때 가서 절할 때도요. 그때도 저는요. 답사 다닐 때 절을 가건 어디를 가건 가서 한 가지만 저희 동기 이제 여기 지금 림포체나 청풍 셋이 절 답사를 가지고 셋이 제가 가자 해서 뒤에 산신각으로 올라가서 산신각이 거기 지자체장 아닙니까? 그 지역. 거기다가 절을 해요. 부처님한테 하는 건 하는 거고 따로 절을 해요. 이 나라에서 홍익인간 이념이 반드시 구현되게 우리도 노력을 할 테니까 도와주십사 하고 그리고 전국 사찰에 다 절하고 다녔어요. 그때부터. 답사만 가면 그 지역 절에 가서 산신각으로 가서 아무튼 이 지역 담당자니까 이 땅에서 홍익인간 이념 구현되게 우린 할 거니까 아무튼 도와주십사. 하여튼 그때부터 대학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월동 거기 가서도 이제 억울하실 텐데 아무튼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역사 반복 안 되게 아무튼 하늘에서 좀 도와주십사. 여기서 우리도 최선을 다 이런 절했던 기억이 나요. 대학 때니까 진짜 옛날에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나아졌는지 또 세월호 이번에 그렇게 억울하게 간 걸 보니까 제가 이게 또 옛날에 그 악몽이 떠오르는 거야. 이건 아닌데 뭔가 변한 것 같은데 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지. 근데 거기 추적해 보면 다 이제 보면 거의 관련된 어른들의 그런 욕심, 무지와 욕심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사람도 못 구한다면 정말 불가항력이면 우리가 원망 안 하죠. 구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것저것 엉뚱한 계산을 하면서 이거 원래 출발하지 말아야 할 배가 출발한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꼭 드립니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한품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올바른 정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치를 우리가 지향한다면 5.18이나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도 무슨 이념이나 저는 제 강의 들으신 분 알지만 저는 어떤 이념도 저는 안 좋아합니다. 양심 말고는 안 좋아합니다. 거기에 뭐 다른 거 붙이는 거 아주 싫어요. 양심 외에 여기다가 다른 거 하나라도 붙이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면 치우쳐져요.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어서요. 자기 사람만 변호하려고. 내 편은 이렇게 칭찬하고 남의 편은 무조건 누르려고. 저는 그런 거 아주 싫어요. 양심에 맞냐 안 맞냐만 우리가 논해야지. 최근에 또 남녀도 싸움 붙여놨더만요. 지역으로 싸움 붙이더니 또 남녀로 싸움 붙여서요. 강남역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올바른 지금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지도. 저는요,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말하기 전에 남자, 여자가 서로에 대해서요, 저는 양심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평소에 여자에 대해서, 여성들이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 진짜로 진지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분석이 먼저인데, 서로 혐오니 이런 말들을 먼저 써가지고요. 그럼 혐오는요, 혐오를 낳습니다. 혐오라는 게 내가 잘 몰라서 지금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막을 잘 모르니까요. 소통이 안 일어나니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소통이 일어나게 해야 해결이 되는데 혐오감이 더 커지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거는 양심적 해법이 아니죠. 제가 봐서는 양심에 맞게 서로 해법을 찾는 게 옳아요. 여성들 지금 밤길 다닐 때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것부터 하나씩 공감해 가면서 평소에 또 다른 어떤 두려움을 가졌던 건 없었을까. 이렇게 이해해가는 과정에서 반성도 되고 해야죠. 갑자기 여성분들도 남성들한테 너희 나 혐오해왔지 빨리 반성해 그러면 갑자기 나 특별히 혐오한 것 같지 않은데 혐오 안 하면 죽일 놈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반성하라고 하니까 그런 반성 듣고 싶으세요? 그 반성 해봤자 의미가 없는. 또 반성 먼저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미안하다. 근데 이런 건요 거의 연인 사이에서 미안하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아마 말 못 할 겁니다. 솔직히. 이해되시죠? 정확히 반성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반성을 해도. 양심 분석을 해서 여성의 이런 부분 이런 게 육체적으로 남성보다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있기만 해도 무서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은 갖지 않고 일단 반성해 빨리. 그럼 또 거기 반성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반성 안 한 사람은 또 왜 나만 안 하고 있는 게 되니까 같이 끼어서 하든 거기에 반항을 하게 돼요. 갑자기 왜 내가 혐오했다고 하느냐 나한테. 그럼 이 상황 자체가 그럼 혐오했다고 끝내 반성을 안 하네? 그러면서 서로 계속 싸워가는데 언론은 거기 또 부채질하고. 저는 양심 분석을 가지고 서로 반성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소통만이 답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방향으로 달려가시면요. 당장의 분풀이는 되지만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소통이 안 되고 서로 한이 더 쌓였죠. 그럼 그 다음 상황은 뭐가 될까요? 뭐가 올까요? 더한 일이 또 옵니다. 푸는 방법은요. 빨리 소통하고 양심에 입각한 사과와 반성으로 서로를 이해해주고 남을 나처럼 아껴주고 남에게 부당한 일이 가는 걸 막아주고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남한테 부당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못 견뎌 하면서 서로 막아주고 해야 이 문제가 풀릴 거라고 봅니다.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그냥 한 얘기니까 갑자기 5.18도 떠오르고 지금 시대가 변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뭔가 삶이 좋아지면서도 근본 문제는 변치 않는 것 같은 이 느낌이 갑자기 와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법을 찾는 방법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양심 분석하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사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국가사 가지고도 해보세요. 계속해서. 양심 분석이 진짜 답이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납득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건 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진단이 됩니다. 나란 일도 양심 분석을 혼자서 해보세요. 아, 자명하지 않은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 또 문제가 생기겠군 하고 예측도 해보세요. 아니면 이번에 문제는 심각했는데 관계 당사자들이 자명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앙금을 남기지 않고 잘 풀리겠군. 이 정도 예측은 하셔야 돼요, 국민들이. 이 정도 예측하는 국민들이 투표를 해야 올바르게 투표를 하지. 이 정도 예측 못하면서 투표를 하면요. 엉뚱한 사람 뽑아놓고 요행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돈 잘 버는 사람을 뽑아놨으니까 우리 돈을 잘 불려줄 거야. 근데 예측과 다르게 자기 돈을 잔뜩 불려서 떠나요.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요. 각자 자기 이익 챙기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기가 쉬운 자리잖아요. 여러분 아마 올라가도 정신 없으실걸요. 거기. 왜냐면 빨리 5년 안에 빨리 털어서 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은 게 아니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욕심꾼이 그 리더를 해버리면 나라 거덜나는 거 아닙니까? 양심꾼이 만약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5년 짧은 시간 안에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만 세우고 하느라고 또 정신없겠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요, 이 양반이 양심꾼인지 욕심꾼인지 모르고 막 뽑고 있다면 정말 아무나 뽑아놓고 요행을 기대하는 상태밖에 안 되니까 늘 기대하는 게 안 되고 국민들은 또 한이 쌓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리를 앞으로 좀 끊어가는데 저는 양심 분석이, 양심 성찰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제가 주장하는 게 양심 운동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하러 오셨더라도 명상 좋아요. 왜냐?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들거든요. 욕심이 있으니까 욕구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힘든 거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명상을 통해서 순수한 마음 유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의 실체가 양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칠판에 엉뚱한 것만 그려져 있는데. 욕심 때문에 우리가 힘드니까 양심, 이 참나로 좀 피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참나가 실체가 양심이라는 걸 아신다면요. 다시 이 욕심 세계를 두려워서 피할 게 아니라 경영해보자 하고 덤빌 힘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군자요, 보살이요, 선비요, 목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절대 이 명상 공부가 나약한 공부가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이 명상 공부로 본인의 마음도 일단 추스리시고 요게 소승이 아니에요. 소승적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욕심 피해서 참나로 도망간 게 다 소승이 아니에요. 난 여기서 다시는 안 나가야지가 소승이에요. 적극적으로 충전해야지는 소승이 아니라고요. 충전했다가 그 힘으로 세상을 구해야지. 어떻게 소승입니까? 군자가 수기 치인이 본 임무인데 수기를 해야 치인을 하는데 수기하고 있는 군자를 보고 넌 소승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기를 치인하려고 수기하고 있는 건데. 보살이 자리 이타가 맛인데 목표인데 이타를 위해서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있는 걸 보고 너는 이기적이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예. 문제는 자리만 목표로 하는 사람, 자기만 닦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런 분들을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철학 자체가 자기만 해탈하게 몰고 가는 그 철학이 소승적이라고 하는 거지. 먼저 자기를 충전해서 자기를 살린 뒤에 남도 살립시다. 그럼 그 중간에 자기를 살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딱 그거만 잘라서 그걸 소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여러분 천하를 구하겠다는 마음을 세우시고 원을 세우셨으면 마음 놓고 힘들 때는요. 안으로도 도피하고 자기만 생각해도 돼요. 방편으로. 그래서 자기가 좀 충만하면 그분은 또 남을 위해 나가실 테니까 바로 뛰어나가실 테니까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죠. 소승, 대승, 이념이 헷갈리시면 난 대승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는 죽겠는데 충전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쓰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도 대승해야지 이럴 수 있나? 아니에요. 세상 다 잊어버리고 자기만 충전하는 시간도 가지세요. 그래야 큰 보살이 됩니다. 충전해야 또 남한테 줄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잘 활용하셔서 우리나라에 큰 그 보살 군자들이 선비들이 많이 나오셔서 아무튼 그 중요한 얘기는 국회로, 판검사로, 언론으로, 또 뭐죠? 정치 관료로 군자 보살 선비들이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반대입니다. 저는 보살 되겠다는 분이 산으로 출가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보살 되고 싶으시면요, 그 공부해서 국회로 진출하세요. 보살도 하시려면 국회로 가세요. 그래서요, 어려운 사람들 얘기 듣고 법도 바꿔주시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바꿔주면요, 판검사도 그 법대로 판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못합니다. 국회로 가셔서 법을 바꿔놓으세요. 그러면 자리 이타, 하와 중생 다 할 수 있어요. 하와 중생 하겠다고 원세에 오신 분이 자꾸 산으로 들어가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세상엔요, 따로 절 필요 없습니다. 아니, 온라인으로 다 강의 이루어지고 뭐 앉으면 거기가 도량이죠. 공원 벤치라도 앉아서 도 닦으시고 국회로 가서 보살도 펴세요. 그분이 모든 일 할 때 육바라밀로 마음 먹고 하시면 그게 제일 공덕이에요. 절에다 지금 갖다 바치는 게 공덕이 더 클까요? 여러분이 양심 한번 실천하는 게 공덕이 클까요? 양심 실천이 공덕이 더 큽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뭐 들어오는 거 떨어질까 봐 그런 말을 못해요. 자꾸 불사한다고 해가지고. 그 유혹이 있어요. 저도 한 번씩 불사를 일으켜볼까. 왜냐면 건물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할 때. 거기에 공덕 세우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거 없다고는 안 하는데, 여러분이 양심 실천하는 걸 온 우주가 기다리는 그건 엄청난 공덕 쌓는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작은 공덕과 큰 공덕을 생각하세요. 큰 공덕은요, 여러분이 보살이 되시는 거예요.
한마음. 그러니까 대승경 모든 경에서 한마음으로 대승마음 내주는 게 최고 공덕이다. 온 우주의 칠보로, 7개의 보석으로 온 우주를 장식하는 것보다, 온 우주 사람들한테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내가 대승의 마음 한 번 내는 게 더 공덕이 크다. 경에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경전대로 하세요. 내가 육바람일 안 하고 양심 안 하면서 자꾸 그냥 내가 가진 돈으로 공덕을 내가 쌓아보자. 그러면요, 그럼 그만한 공덕은 또 쌓이겠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주를 위하고 싶고 여러분도 더 무량 공덕을 짓고 싶으시다면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더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자꾸 절에만 공양을 하시고 학당에는 안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니 보살이 되셔야 돼요. 지금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절에다가요 평생 바치고 하는 분들이 결국 깨달을 땐 학당 유튜브 공짜로 들으시다 깨닫습니다. 아 이거구나. 재밌죠.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 공양을 많이 해서 내가 이걸 배운 건가 뭐 이러실지 모르지만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고정관념에 매여서 큰일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요. 지금 거기다 그러실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바라비를 해본 실전 노하우는요. 해본 사람이 말할 수 있지. 안 해본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견성이나 단학은 그것만 전공한 사람이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평생 한 사람이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육바라밀은요. 그럼 마찬가지로 육바라밀을 계속 하고 연구해 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서 이미 승속 갈라지고 다 갈라지면 안 돼요. 홍익학당은 돈 안 드는 학당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요. 그 돈으로 여러분 가족들 잘 챙기시고 도를 닦으세요. 왜 도에 그렇게 돈이 들까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이 이제 어느 때보다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돈을 가지고 해서 그 일이 되게 만든 그 공덕가 엄청나다는 거. 그냥 평소에 의미 없는 돈하고는 달라요. 그런 거 이런 거 다 따져보셔야 돼요. 그런 것도 양심 분석입니다. 이 돈이 되게 유용하게 쓰일 때 돈 내놓는 건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또 큰 공덕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오로지 승려는 무조건 옳고 신자는 거기서 배워야 되는 존재니까 하고 전제하고 여러분 절에 다니신다면요. 제가 봐서는 쓸데없는 어떤 그 착취를 당하고 싶고 계실 확률이 커요. 이해되시죠? 착취하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줄 알고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착취의 문제 그거 아닙니까? 착취하는 사람도 그게 그냥 관행으로 알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착취당하는 사람도 관행으로 알고 있고 착취하는 사람도 관행으로 알고 있다 보면요. 이 사회가 언제 맑아집니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왜냐 나중에 그 공덕이 그걸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깨어서 양심하시는 게 제일 공덕이에요. 모든 불경에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경을요. 재밌습니다. 스님은 그런 경을 강의하면서 절에서 또 착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의뢰이 그런 줄 알고 경은 경이고 또 조직은 조직이다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절, 우리 교회에 투자해서 엄청 그거를 삐까번쩍하게 키워놓는 거를 또 내가 큰 공덕 세웠다고 하시는데 지금 교회, 동네 교회도 학당보다는 커요. 의리의리합니다. 지금 이 은평유탕원 안에 있는 의리의리한 교회만 제가 세다 말았어요. 뭐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의리의리한 교회 두 개가 길을 사이로. 어떻게 장사가 되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다 엄청나게 대출받아서 지은 거거든요. 그럼 그걸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착취를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출금 갚아야 되니까요. 첫 이해는 되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또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옆 건물보다 커야 장사가 되니까 일단 키워는 놓되 그 안에서 뽑아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도를 닦는 데서 일어날 일입니까? 그냥 이거는 사업이지. 그냥 영적 서비스 사업이에요. 그냥. 그것도 순수하게 돈을 목적으로 한. 그렇게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조금 생각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엄청난 공덕 세운 것 같죠. 그 건물 볼 때마다. 도가 없으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도의 도구가 아니라 착취의 도구가 되는 순간 여러분 사실 악업에 동참하신 게 돼요. 국민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들고 착취하는 악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쩡한 가정도 깨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신앙의 문제로 착취로 해가지고 가정 깨놓고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종교가. 뭐 특정 종교를 얘기할 게 아니고 종교가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러라고 종교가 나온 거예요. 국가에서 못 해줄 때 민간에서 국민들 깨어나게 하고 양심운동 하라고 종교가 나온 거예요. 원래 목표가. 그래서 뭐라도 제가 일조할 게 없나 해서 이런 얘기라도 해드리는 게 일조 같아서 그냥 해드리는 거고, 양심운동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당장 너무 저도 이 사회에 불만이고 미치겠지만 포기는 안 해요. 계속 양심 얘기하고 돌아다닐 겁니다. 제가 죽을 때쯤에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죽을 때쯤에는 그래도 좀 나아져 있는 사회가 되기를 하는 바람으로 씨를 뿌리는 거지 당장 효과 나기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뿌리면 효과가 빨라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합시다. 같이 계속. 여러분 그러니까 보살이 되시고 지금부터 그냥 보살 하기로 하세요. 그리고 양심 지킴이 배지 받아가시고 그래서 그거 달면 보살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살은 뭐 해야 되냐? 그냥 평소 사시는 것처럼 사시되 삶의 의미를 바꾸세요. 이제 밥을 먹어도 보살돌 위에서 먹고 의미만 바꾸면 됩니다. 하는 건 똑같아도 돼요. 집에서 TV를 봐도 보살돌 위에서 보고. 그럼 드라마 하나에서도 정보가 와요. 중생들은 이렇게 사는. 중생들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군. 시련의 문제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늘 인간을 괴롭히겠군. 이렇게 같은 거 하나를 보더라도요. 중생의 문제로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감정이입도 또 해보고 공감도 해보고 하면서요. 같이 분노도 해보고 하다 보면요. 거기서 다 배웁니다. TV 보는 거에서도 배워요. 사람 사는 도리, 육바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육바람을 펴면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드라마를 봤더니 그렇게 했다가 수모를 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저렇게 안 해야겠군. 뭐가 빠졌지? 뭐가 빠졌지? 이게요. 저는 다 거기서 배워요. 만화에서도 배우고 영화에서도 배우고.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다큐는 다큐대로 자명한 진리를 주죠. 이런 드라마는 감정이입해서 보고 있다 보면 참 사람 사는 도리에 대해서 다양한 상황을 내가 생각도 못 해볼 상황,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겪어보게 해줘요. 간접 체험을 해줘요. 간접 체험까지 활용하시지 않으면요. 나만의 체험 가지고 육바람을 다 연구 못합니다. 끝없는 간접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중생 사정이 돼가지고 이해해봐야 돼요. 그래서 중생들은요. 꿈이라도 꾸기 때문에 간접 체험 실력이 그래도 좀 높은 겁니다. 꿈까지 안 꾸면 큰일 나요. 꿈을 꾸시니까 여러분 어떤 다른 상황에 탁 들어가 있죠. 꿈속에서. 거기서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실감나죠? 그 안에 자기가 주인공이 체험하고 도망다니고 하다 보면 뭔가 안 겪어볼 체험을 하고 나와요. 거기서 육바라밀로 잘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했던 게 옳았던 것 같군. 사람이 그 지경이 되면 이런 마음도 생기는군. 이렇게 지금 살아가시는 삶 그대로 사시되 보살 되겠다고 원만 세우시고 보시면요. 그리고 도구는 제시해 드려야죠. 우리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음, 양심성찰, 호흡. 세 가지만요. 틈틈이라도 하세요. 틈틈이만 하셔도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주체가 되실 수 있어요. 객체로 끌려다니다가 내가 하기 나름이군 하고 내 눈으로 이제 보살들을 펴실 생각을 하고 보시면 조금씩 상황이 달리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객관적으로 파악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수를 두신 게요. 세상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작은 거라도요. 긍정적 기여를 또 하시고 또 항상 의미부여를 하세요. 자기 삶에. 의미부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묻지마도요. 결국 들어가 보면요. 자기 삶의 의미부여를 엉뚱한 데서 찾는 겁니다. 의미를 못 찾았기 때문에. 보살로 의미부여를 하시면 돼요. 나는 보살도 하러 왔다. 그래서 이 얘기 이해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지금부터. 이 우주 남하고 나랑 다 살리는 그 길을 내가 걷기 위해서 왔다 하시고 작은 거 하나 할 때도 육바람일만 넣어서 하시면 다 보살입니다. 늘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생각날 때만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생각날 때만이라도 한 그 카르마가 여러분을 또 붙잡아줘요. 더 보살되기 좋게 점점 이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년, 2년 살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살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요. 중독이 돼서 못 벗어납니다. 육바람일 안 하고는 찜찜해서요 못 견디시는 경지가 가요. 그럼 그때쯤 또 더 큰 보살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갈지만 정하시면 지금 정하시면 돼요. 보살도 하겠다는. 그래서 뭔 일 할 때마다 육바라밀로 처리하겠다. 이것만 마음속에 확고히 먹으셔도 돼요. 그럼 그 안에서 좋은 게 다 나오니까 꼭.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성해서 이 나라 전체가요.
안 변할 수 없게 한번 우리가 압박해 보자 하는 게 제 이제 원이고, 그래서 양심 51%만 되면 이 나라 뒤집어질 거다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문화가 바뀌어 버릴 겁니다, 이 나라. 국민들만 각성하면요, 뻘짓 못합니다. 정치인이 뻘짓 어떻게 해요? 헛소리 한 번만 하면 국민들이 딱 기억했다가 4년 뒤에 선거할 때 반영해 버린다. 그러면 뻘소리 못하죠. 왜 뻘소리를 마음대로 할까요? 국민들은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욕심꾼들은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국민들은 조금만 화제 바꿔줘도 금방 딴 데로 샌다는 것도 알고 있고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 다시 그 사람들한테 이익되는 소리만 하면 금방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준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양심 분석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면요, 큰일 납니다. 어디서 이렇게 헛소리한 거 댓글 하나 남한테 함부로 단 게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나중에 나를 평가할 때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알면요,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렇게 압박해 가지 않으면 정치인이 왜 국민 말 듣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민 각성도 중요하고, 정치인 분들도 제 유튜브 보시고 빨리 각성하시고, 국민들도 제 강의 듣고 좀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각성해 가면 이 사회가 조금씩은 자꾸 변할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